여러분, 넷플릭스에 또 재밌는 시리즈가 올라왔더라고요. 다들 동궁 보셨나요? 스토리도 흥미롭지만 여기 나오는 한복들이 제대로 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한복들이 낯설어서 우리 한복 맞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조선 초기 복식 요소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눈이 조선 후기 양식에 익숙해져서 조선 초기 복식이 낯설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동궁 한복 스타일 너무 좋아요. 동궁의 의상은 조상경 의상 감독님께서 담당하셨는데요. 조상경 감독님께서는 신과 함께 아가씨, 미스터 션샤인 등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번 작품에도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판타지 사극이라 정확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진 않았지만 의상을 보면 조선 초기 배경으로 보입니다. 동궁 한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복소녀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동궁왕 골룡포의 용이 너무 귀여워서 몰입이 안 된다는 댓글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예산 부족이다, 태무산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꽤 있었는데요. 사실 이 용 절대 저렴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다른 영화 의상 디자이너 인터뷰에 따르면 골룡포의 용보는 기계 자수가 아니라 전부 손자수로 제작됩니다. 용보 하나만 해도 수백만 원, 가슴, 등, 양쪽 어깨까지 모두 만들면 용 자수만 1,0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명친왕의 골룡포와 비교해보면 정면을 바라보는 용의 자세와 발 모양도 실제 유물과 흡사합니다. 하지만 영친왕의 골룡포는 용의 눈을 금실로 표현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방면에 동궁에서는 휜실로 휜자를 표현해서 용의 눈이 훨씬 또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동궁 제작진은 왕의 어진을 참고해 전통 기법으로 제작된 장인의 용보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조 어진 속 용보와의 크기 및 비율이 가장 비슷해 보입니다. 실제 어진에서도 휜자는 금실이지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말농강 용이 왕자를 향한 임금의 야망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한 연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왕의 골룡포에서는 용 눈이 눈에 띄었는데 세자의 골룡포는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세자의 골룡포는 흑색이며 발톱이 4개 있는 용이 있습니다. 왕의 것은 발톱이 5개인 오조룡보이지요. 여기서부터 살짝 스포일 수도 있는데 왕세자는 죽었고 왕은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왕세자의 용보에는 생명이 없어 보이지만 왕의 것은 초롱초롱 살아있는 것처럼 연출한 것이 아닐지. 그리고 마지막 화에서 왕이 면복을 입고 구류관을 쓰며 목에는 눈물바지에서 유래한 방신공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죽은 세자가 나타나는데 세자 또한 저세상 메이드 면복을 입고 등장하죠. 제가 여기서 주목한 점은 세자 또한 왕의 관모인 구류관을 쓰고 등장한 점입니다. 세자는 팔류관을 써야 하는데 말이죠. 죽어서도 왕이 되고 싶었던 욕심을 못 버린 게 투영된 것일까요? 드라마 동궁에서 다양한 왕의 편복포를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편복포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도포, 새의 깃털로 만든 옷이라는 뜻의 도교 복식인 학창이와 유학자들의 법복이었던 심의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학창이는 19세기 중반부터 창의와 결합하여 편복포로도 사용되었는데 편복포로 입을 때는 반드시 세조대를 둘렀습니다. 심의는 중국에서 유래하여 조선이 성리학을 기반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게 되며 더더욱 많이 입혀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심의는 하의와 상의가 연결된 의복이라는 용어 설명과 함께 임금이 편전에서 착용하는 편복으로 사용되었다고 나옵니다. 가장자리에 선을 두르는 대대와 매듭 방법까지 완벽 재현하셨더라고요. 이때 왕이 쓰고 있는 모자가 신기하게 생겼죠? 이건 와룡관이라고 하는 모자입니다. 와룡관은 윤건 또는 제갈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총나라의 재상 제갈량이 즐겨 쓴 모자로 제갈량의 호인 와룡을 붙여 와룡관이라고 불렸습니다. 중국에서 유래한 것은 맞지만 조선시대 인물 초상을 보면 심심치 않게 보이는 모자입니다. 대표적으로 흥선대원군이 이 와룡관을 착용한 그림이 남아있죠. 현재 우리나라의 와룡관 유물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한 점으로 매우 희귀한 모자인데 드라마에서 등장한 것은 처음 봐서 되게 신기했어요. 현재 국내에서 와룡관을 만드는 장인이 없어서 이 드라마를 위해 특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모자 제작에만 3개월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왕의 종친들은 다른 관료들과 함께 달령을 입고 사모를 쓴 상복 차림입니다. 왕의 종친들과 관료들이 입은 옷이 비슷해 보이지만 흉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문관은 날개 달린 동물을, 무관은 4발 달린 동물을 문양으로 사용했습니다. 왕의 형제나 왕자들은 금실로 짠 백택 흉배를 했죠. 백택은 상상의 동물로 인간의 말을 할 수 있고 만물의 이치를 아는 상서로운 동물입니다. 익상군과 그의 맏아들인 인화군이 백택 흉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영인군 초상의 백택 흉배인데 드라마 속 흉배와 매우 비슷하죠. 왕도 왕자 시절에 이 백택 흉배가 있는 달령을 입었습니다. 의상팀이 실제 조선시대 초상화 유물을 보고 맞는 흉배를 제작한 것 같습니다. 또한 드라마 동궁에서 여성들도 흉배가 있는 달령을 입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데비가 입고 있는 의상은 단삼이라고도 하는 여성 달령입니다.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여성들도 달령을 입었습니다. 여성의 달령은 남성의 것에 비해 긴 너비가 좁고 앞보다는 뒤가 긴 전단 호장형이 많았습니다. 이 또한 네모난 방용 흉배를 부착한 모습입니다. 왕실 여인들의 흉배에는 주로 봉황 문양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단삼과 장삼 등 다양한 예복이 사라지고 원삼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실 여인들의 최고 예복은 항상 저기였습니다. 대비는 자적색의 저기를, 왕비는 대홍색의 저기를 입었죠. 조선 전기에는 저기의 일습으로 명에서 사여받은 적관을 썼는데요. 임란 이후 당시 국내에 적관 제도를 아는 장인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대수머리를 만들어 대체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드라마 동궁에 꼭 조선 전기 복식만 있는 것 같진 않고 캐릭터와 상황에 맞춰서 여러 시기의 복식을 혼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희는 조선 후기 왕실 여성의 소래복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당희의 초기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저고리도 궁중 여인들의 의상에서 자주 보입니다. 이렇게 궁중에서 예복으로 입던 장저고리가 발달하여 이후 당희가 된 것이죠. 조선 전기 저고리는 이렇게 품이 넓고 길이도 길었습니다. 이렇게 궁중에서 예복으로 입던 장저고리가 발달하여 이후 당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생강의 저고리에 독특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생강의 저고리에 허리띠를 한 것인데요. 주로 어린아이들이 입는 돌띠 저고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돌띠 저고리는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이 막 움직여 저고리 앞이 쉽게 벌어지지 않도록 한쪽 고름을 길게 하여 가슴을 한 바퀴 둘러서 매는 형태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드라마 속 인물 변화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생강이 구천을 돕는 역할로 주로 이승에 남아 귀신들의 소리를 듣기만 하잖아요. 하지만 극이 심화되면서 조금 더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구천 대신에 직접 귀의 세계에 가기도 합니다. 생강이 적극적으로 귀신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저고리가 들리거나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궁에 등장하는 여성 한복들을 보면 길이도 길 뿐만 아니라 대부분 깃과 동정도 다소 넓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요즘 현대인들 눈에는 낯설게 느껴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국 옷 같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조선 전기 출토복식을 보면 긴 너비가 10cm 이상의 목판깃이 많은데요. 동정 또한 5에서 7cm 정도로 되게 넓게 만들었죠. 조선 중기부터 점점 깃 너비가 줄어들어 3에서 5cm의 단코깃이나 칼깃이 유행하게 됩니다. 요즘 저고리 동정은 보통 1에서 1.5cm 정도로 만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조선 전기 저고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드라마에서 조선 전기 저고리가 많이 나와서 저는 좋았어요. 아무래도 이 시리즈의 장르가 공포물인데 이런 음산하고 미스테리한 느낌을 주는데 적합한 설정인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궁 과거씬에서 전통 방한용품도 종종 보이는데요. 먼저 귀여운 생강이가 쓰고 있는 건 볼기라고 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올바른 착용 방법입니다. 정통적인 착용 방식은 턱을 감싸고 위에서 묶는 것입니다. 이게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올바르게 착용하여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추운 날 사냥을 나갈 때 왕자들은 풍차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한모들은 위가 뚫려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정수리로 올라오는 열기를 배출하기 위함이죠. 위가 뚫려있는 게 체온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고 하네요. 상투를 틀고 쓸 수도 있고 그 위에 다른 관과도 겹쳐 쓸 수 있죠.
위에 겹쳐 쓴 모자는 흑립에 꽝 깃털을 꽂은 것입니다. 조선 전기 군사복식인 융복 차림은 이렇게 천릭을 입고 갓을 쓰는 형식입니다. 직급이 낮은 부관은 흑립을 쓰고 직급이 높은 부관은 붉은색의 갓인 주립을 썼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왕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왕만 홍천릭에 주립을 쓰고 다른 무관들은 조선 중기 갓과 전립을 섞어 착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호랑이 수염, 호수 장식을 위해 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주인공 구천의 의상을 보겠습니다. 구천은 풍수사로 특별 채용되어 궁에 들어온 케이스인데요. 특별한 업무를 맡았지만 품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천은 흑주두건에 소매가 좁고 흉배가 없는 흑달령을 입었습니다. 흑주두건은 세자궁의 별감과 종묘 사직 왕릉의 수복이 사용하였습니다. 별감은 왕실 가까이서 왕과 왕비 그리고 세자를 보좌하고 호위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 또한 품계는 높지 않지만 왕을 근접 호위하고 공중 행사에 참여하는 직책이라 얼굴이 반반한 인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높지 않은 품계와 왕실을 호위한다는 점, 그리고 반반한 얼굴, 이런 공통점으로 인해 별감이 쓰는 흑주 두건을 구천도 착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상에 아주 재미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구천이 귀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 검은색 달령이 붉은색으로 바뀌는데요. 붉은색은 태양과 피의 색으로 어둠과 사악함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양의 색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귀신을 쫓을 때 붉은 팥을 뿌리고 남아가 태어났을 땐 붉은색 고추를 묶은 금줄을 대문에 걸어두는 풍습이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구천의 의상을 붉은색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천이 관복을 입지 않는 평소에는 주로 소창의를 입고 다니는데요. 소창의는 소매가 좁고 옆트임이 있는 간소한 포로 서민들은 주로 겉옷으로 입었습니다. 구천의 소창의는 인물의 소박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의상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재 선택도 좋았던 것 같아요. 세자의 죽음으로 인해 모두 흰색의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까지 상중에 이렇게 흰색의 의복을 착용했습니다. 왕은 흰 배로 감싼 익성관을 착용하고 흰색 달령을 입었고요. 관료들의 백사무는 물론이고 여인들의 족두리와 댕기까지 흰색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런데 이게 족두리가 맞냐? 맛있는 빵처럼 보인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건 조선 초기 족두리를 재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었던 큰 형태의 족두리가 점차 작아져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개국공신 조반부인의 초상에서는 큰 족두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양환부인 성주 도씨의 묘에서 나온 족두리인데요. 드라마 속 족두리와 비교해보면 그 모양과 부피감이 상당히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하얀색 너울도 보입니다. 너울은 상류층 여성들이 외출할 때 얼굴과 상체를 가리기 위해 착용하던 가리개인데요. 평상시에는 검은색 너울이 가장 귀하게 여겨졌고 푸른색이나 붉은색 얇은 사로 만든 너울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중이기 때문에 너울까지 흰색으로 제작한 모습이네요. 저는 매체에서 흰색 너울은 처음 접해서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동궁 의상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한복 리뷰 영상이 유익하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한복이 예쁜 건 알고 있지만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부분이 다른 나라 의상과 다른지 우리나라 한복이 어떤 변화를 거치며 발전했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이번 드라마 의상 리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한복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